내가 가스불을 껐던가.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뭘 꺼내려고 했더라. 혹시 이런 경험 최근에 자주 하지 않으셨나요?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기엔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는 그 기분. 저도 잘 압니다. 우리는 이걸 건망증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위급한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68살 김철수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철수 씨는 평생 술, 담배도 안 하고 아침마다 밥 한 공기 뚝딱 비우며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식사만 하면 졸음이 쏟아지고 오후만 되면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했지만 철수 씨는 무서웠습니다. 내 머릿속 지우개가 벌써 시작된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철수 씨의 이 모든 증상이 나이가 아니라 평생 믿고 먹었던 밥심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지방은 억울한 누명을 썼고 진짜 범인은 매일 식탁 위에 올라오는 하얀 쌀밥과 빵, 과일 속에 숨어 있었다면요. 오늘 소개할 책 키토 클래리티의 저자 지미 무어와 에릭 웨스트먼 박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뱃살, 당신의 흐릿한 기억력, 당신의 만성 피로는 지방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요. 오늘은 이 책을 통해 60대 이후 우리 몸을 다시 태어나게 할 지방의 비밀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0년 넘게 이런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기름진 거 먹지 마라. 고기 비계 떼고 먹어라. 계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높이니까 빼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마트에서 저지방 우유를 사고 삼겹살 대신 퍽퍽한 살코기만 먹고 밥심으로 산다며 밥그릇을 꽉 채웠습니다. 그렇게 착실하게 식단을 지켰는데 결과는 어떤가요? 당뇨병 환자는 역대 최고로 늘었고 고혈압 약 안 드시는 노인분들 찾기가 힘듭니다. 살은 더 찌고 병원은 더 붐빕니다. 저자 지미 무어는 말합니다. 저지방 식단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패작이었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밥,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속에서 전부 설탕, 즉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혈관에 설탕물이 끈적하게 흐르면 위험하니까 우리 몸의 해결사 인슐린이 출동합니다. 인슐린은 이 설탕을 재빨리 세포 속으로 밀어넣거나 그래도 남으면 뱃살, 즉 지방으로 저장해 버립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이 일을 잘합니다. 하지만 60년 동안 삼시세끼 밥 먹고 간식으로 떡 먹고 후식으로 과일 먹으며 인슐린을 혹사시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도 지쳐서 파업을 합니다. 이걸 의사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문을 안 열어주니 혈관엔 설탕이 둥둥 떠다니고 세포는 굶주려서 계속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치죠. 먹었는데도 기운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장난 휘발유차에 계속 휘발유를 넣으면 안 되겠죠. 연료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사실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탄수화물이라는 휘발유 말고 지방이라는 전기 배터리로도 갈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을 태우는 상태, 책에서는 이것을 영양적 케토시스라고 부릅니다. 탄수화물을 끊고 좋은 지방을 먹으면 간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케톤은 뇌에 있어선 최고급 휘발유와 같습니다. 나이 들어 깜빡깜빡하고 멍했던 뇌가 케톤을 만나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 반짝입니다. 실제로 치매를 제3의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뇌가 당분을 못 써서 굶어 죽어가는 병이라는 거죠. 이럴 때 케톤은 뇌를 살리는 구명보트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철수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철수 씨는 속는 셈 치고 딱 한 달만 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대신 계란 후라이에 버터를 듬뿍 넣고 삼겹살을 상추에 싸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주 만에 오후의 졸음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친구 전화번호가 다시 기억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평생 묵직했던 아랫배가 쑥 들어갔습니다. 배고픔을 참은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럼 당장 내일부터 뭘 먹어야 할까요? 복잡할 것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적당히, 지방은 충분히,
이것만 기억하세요. 쌀, 빵, 면, 떡, 과자, 그리고 달달한 과일은 잠시 이별하세요. 대신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그리고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잎채소는 마음껏 드세요. 아니, 고기만 먹으면 혈관 막히는 거 아니야? 걱정되시죠?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식물성 기름, 그러니까 콩기름, 옥수수유 같은 게 오히려 염증을 일으킨다고요. 대신 천연지방인 버터, 올리브유, 들기름, 코코넛 오일, 그리고 고기에 붙은 비계는 우리 몸의 호르몬을 만드는 귀한 재료가 됩니다. 겁먹지 마세요. 시작하고 며칠은 몸살 기운처럼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울 수 있어요. 이걸 키토플루라고 합니다. 평생 탄수화물만 쓰던 몸이 지방을 쓰는 법을 배우느라 겪는 성장통 같은 겁니다. 이때 포기하고 다시 밥을 드시면 안 됩니다. 소금물을 한 잔 마시거나 사골 국물에 소금을 넉넉히 쳐서 드시면 신기하게도 증상이 싹 사라집니다. 어르신들, 너무 어렵게 생각 마세요. 아침엔 삶은 계란 2개와 채소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듬뿍 뿌려 드세요. 점심엔 삼계탕을 드시되 찹쌀은 빼고 국물과 고기를 맘껏 드세요. 저녁엔 삼겹살이나 고등어 구이에 쌈 채소를 곁들이면 됩니다. 밥은 딱 3숟가락만 드시거나 아예 안 드셔도 좋습니다. 배가 안 고프거든요. 친구들과 식당 가면 유별나다는 소리 들을까봐 걱정되시죠? 밥 안 먹으면 무슨 힘으로 사냐고 핀잔도 들을 겁니다. 그럴 땐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나 요즘 약 대신 고기로 몸보신 중이야. 의사가 밥 좀 줄이래. 내 몸이 변하고 활력이 넘치면 나중엔 친구분들이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게 될 겁니다. 단 한 가지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만약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식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혈당과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때문에 먹던 약 그대로 먹으면 오히려 저혈당이나 저혈압이 올 수 있거든요. 이건 부작용이 아니라 몸이 건강해져서 약을 줄여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식들 얼굴도 못 알아보고 병상에 누워 100살까지 사는 것보다 80살, 90살이 되어도 네 발로 여행 다니고 손주들 이름 또렷이 기억하며 사는 삶. 키토 클래리티는 바로 그런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위한 초대장입니다. 오늘 저녁 밥그릇에 밥을 반만 덜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계란 하나, 두부 한 모로 채워보세요. 밥심이 아니라 지방심으로 사는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겁니다. 당신의 맑은 뇌와 가벼운 몸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건강한 식단으로 활력을 되찾은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